20대의 아이콘 홍대 문화를 집중 해부한다. 세대 간 소통 코너 라디오 홍대. 네, 이제 여름 서서히 끝나가고 있죠. 9월이면 또 취업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취업 문제. 오늘 라디오 홍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이미수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20대들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도 취업 준비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사실 여름방학 기간은 취업 준비 기간이라고 해도 그 대학생들에게는 과언이 아닌데요. 네. 개강과 동시에 9월부터 하반기 공채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일 겁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2학기에는 학교 안 나오고 취업계 내고 회사 다니는 친구들 많았는데 요즘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이른바 스펙이라고 하죠. 이 스펙은 줄임말인데 이 20대들 스펙으로 만리장성을 쌓을 기세다. 이런 좀 슬픈, 웃픈 얘기도 나와요. 그만큼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스펙 쌓기 너무 힘들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스펙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스펙은 이제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는 보통 이제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요소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8대 스펙이라고 부르는데요.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여기까지가 기존의 5대 스펙이었고요. 최근에는 여기에 공모전, 인턴 경력 그리고 사회봉사까지를 필수적으로 더 갖춰야 한다고 해서 8대 스펙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이제 외모 관리를 위한 성형까지 또 더해져서 요즘에는 9대 스펙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네요. 이제 10대, 그렇습니다. 12대 올라갈 것 같은데.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스펙은 이제 표준어가 아닙니다. 스페시피케이션, 이거 제품에 쓰는 사양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덧댄 얘기라서 사실 좀 이게 좀 우울한 얘기죠. 그렇죠. 지금 나열하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과도한 이 스펙 쌓기, 사실 이제 자격증이나 경력 쌓기, 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스펙 경쟁에 불필요하게 사회 경제적 비용이 소모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이제 줄여서 NCS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NCS는 스펙이 아닌 직무 중심의 인재를 채용을 하고자 직무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이라든지 기술, 기본 소양 같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요. 직무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각 직무에 필요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존의 스펙 위주의 채용 시장에서는 합격의 기준이 뭔지 이제 채용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의 기준이 각각 달랐는데 이런 NCS가 채용의 기준이 됐을 때는 모든 취준생들이 원하는 직무 분야의 표준 직무 능력만을 체득하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현재는 그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제 도입이 논의되거나 일부 반영되고 있는 추세지만은 2017년도부터는 전면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전면 활용이라고 하면은 일반 민간 기업들도 도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처음 계획은 그런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올해 3월에 130개 공공기관에서 일단 정부와 그 협약을 맺었거든요. 이제 NCS에 기반을 둔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입에 아무래도 단계가 있다 보니까는 일단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중심으로 먼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식의 그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표준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스펙이라고 자꾸 다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제도적 장치마저도 지금 말씀하신 이 직무능력 표준, NCS, 이것도 또 스펙으로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8대니 9대의 스펙을 쌓아온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NCS라는 생소한 개념은 또 하나의 자기들이 배우고 익혀야 될 그런 10번째 스펙에 불과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3월에 이제 그 NCS에 기반을 둔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협약 선언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취준생들이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NCS의 과외라든지 사설 강좌 같은 것들도 생겨나는 등 사교육 시장까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직무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인문계 전공자의 경우에는 표준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인문계 전공자에게는 더 불리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일각에서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도입 단계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인문계 네네. 전공자뿐 아니라 예를 들면 요즘 뭐 창의성, 상상력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네. 이것을 직무 능력의 표준 체계로 측정할 수 있을까 싶은 걱정도 드는데요. 네, 그게 정말 맞습니다. 슬픈 현실이네요. 왜냐하면 네.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 네. 다양한 뭐 입학 사정관제 이런 것도 또 그렇죠. 이제 과외받고 지도받고 그랬는데 네. 취업에 있어서 국가가 정한 직무 능력 표준 체계까지도 또 과외를 받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취업하는 연령이 점점 더 네네. 높아지고 있지 않아요? 과거에 네, 비해서 맞습니다. 평균적인 네. 취업 연령은 지금 어떤가요? 네, 과거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많은 스펙이라든지 뭐 공부를 다 하기에는 사실 대학교 4년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렇게 스펙을 쌓다가 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신입사원들이 이제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1998년에 25.1세였던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네. 2008년에는 27.3세로 높아졌고요. 네. 지난 2012년 조사에 따르면 평균 연령이 남성은 33.2세, 여성은 아이고. 28.6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30살이 넘은 신입사원이 굉장히 흔한 현상이고요. 기업에서도 이렇게 여러 회사를 이직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오히려 그 경력을 스펙 삼아서 30세가 넘어서 다시 신입으로 입사하는 그런 소위 올드 루키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신조 같으네요. 올드 루키. 네, 맞습니다. 야, 네. 이게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남성 33.2세, 여성 28.6세, 무슨 결혼 평균 연령 같은데요. 네. 이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또 결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죠. 결혼은 또 더 늦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잦은 네. 휴학으로 졸업을 계속 미루는 이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대 스펙을 모두 갖추려면 사실은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야 하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근데 이거를 또 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기에는 또 학생들도 너무 이제 죄송한 마음도 있다 보니까 네.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그 대학 재학 기간이 늘어나는데요. 2015년 5월 조사에 따르면 그 대졸자의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이 11개월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졸업하고 나서 그 취업 준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보통은 이제 대학교 3학년을 마친 후에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휴학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뭐 토익을 비롯한 뭐 자격증 공부라든지 취업이나 면접 스터디, 뭐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틈틈이 봉사활동이나 뭐 기업 서포터즈, 마케터 같은 대외 활동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 입장에서는 휴학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이력서를 쓸 때 기업에서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년 이상은 휴학을 안 하고 다시 복학을 한 다음에 졸업 유예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졸업 유예라는 거는 이제 그 모든 학점을 다 이수한 학생이 졸업을 미루고 학교에 이제 일정한 비용을 내면서 학생 신분을 유예해 나가는 뭐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네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최근에 한 짧은 자기소개서, 요즘 네. 청년들 줄여서 자소서 이렇게 부르는데 네네. 네. 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반향을 일으켰는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네, 자, 어떤 이력서의 내용인가요? 내용을 채우는데 27년, 네. 문장으로 만들어 쓰는 데는 7일, 네. 제출만 해도 1시간이 걸렸는데 네. 당신이 뭐라고 날 몇 분 만에 판단하나요? 자, 그만큼 이 자소서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사실 자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자소설. 네. 네. 그 소설을 쓴다고 해서 네, 자소설이라고 부르고요. 최근 기업에서는 뭐 스펙 초월이다, 열린 채용이다 네. 해서 이런 판에 박힌 자소서보다는 이제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네. 자기를 소개하는 지원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또 스펙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유령 회사를 창업을 하거나 뭐 국토대장정이나 뭐 극한 네. 오지 탐험 등을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경험하는 그런 취준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슬픈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이어서 20대들의 취업에 관한 이야기 다루겠습니다. 자, 대학내일의 20대 연구소 이미수 연구원이었습니다.